나만 잘하면 됩니다. 아집은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신감의 과잉을 말합니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아랫사람을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게 하려 들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언행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강한 불만을 느끼고 푸념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푸념만 쏟아낸다면 머지않아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신망을 잃고 실적도 떨어져 그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겸손이 생겨나고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을 살면서 겸손하다고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공자는 겸허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과하다면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재능이 없으면서 재능 있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으스대는 것. 무지함에도 박식한 사람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 미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한테는 미덕이 있다고 뽐내며 교만하게 구는 것. 남이 나에게 실수하면 반드시 보복하는 것. 삶의 방식이 이러하다면 마음은 편안할 리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지나치게 자신감이 큼을 깨닫는다면 태도를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의 모든 성공은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실패의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태도를 통해 겸허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 덕에 인생을 살아가며 앞으로도 계속 도움받을 것을 인식하는 자세야말로 바로 겸허함의 필수 조건입니다. 덧붙여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지 않는 것도 겸허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허한 사람은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 보는 사람입니다. 완벽주의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능력 있는 꾸준한 노력가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결코 완벽한 인간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자신에게는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끝없이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완벽해지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완벽함에서 점점 멀어져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을 향한 노력은 그만두십시오. 부족한 자신을 싫어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매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일 자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에 불만스러운 점은 남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자신에게 그런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느긋하게 가질 수 있으며 푸념이 없는 인생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자주 푸념하는 사람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넋두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나 지인들에게 지적받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한마디 주의를 듣고 나서야 가까스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기가 푸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기 조절의 첫걸음이 됩니다. 현재 자신이 푸념만 쏟아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푸념을 줄여보겠다는 각오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 푸념이 예상외로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푸념이 많은 사람은 보통 상대의 모습을 잘 살피지 않습니다. 푸념하는 사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푸념에만 열심이고 상대가 어떤 감정과 태도를 보이는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 역시 자기조절 능력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다면 설령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해 간다면 재능이 꽃을 피워 성공을 손에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에 전혀 재능이 없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갔다가 행복을 발견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깊게 뿌리박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성격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포기하면 자신이 다른 좋은 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기만의 매력과 장점을 찾아내 나만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내자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을 원하는 이들도 많을 테니까요. 내성적 성격이 가진 좋은 면을 찾아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려 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로 재듯 대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자기의 뒤떨어지고 모자란 부분에만 눈길이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버릇을 고치려면 우선 남보다 더 뛰어나 보이려는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는 나의 뛰어난 능력을 발견해서 우월감을 품고 싶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비교를 하면 자신의 흠과 단점만이 눈에 띕니다. 결국 열등감으로 연결되지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생활 방식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 만족은 나답게 살아감에 따라 비로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에게 둘러싸여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타인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게 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식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디에도 기대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진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현재의 당신입니다. 순간순간 당신 자신이 당신을 만들어 갑니다. 남을 미워하면 저쪽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미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면 그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 자체가 얼룩지고 맙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닦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일로서 내 삶의 의미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맺힌 것은 언젠가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생에 풀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이 고해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집안을 들여다봐도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삶에 곤란이 없으면 자만심이 넘쳐 잘난 체하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게 됩니다. 마음이 사치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밖에서 오는 귀찮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삶의 과정이며 숙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회피해선 안 됩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이것을 안으로 살피고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저마다 이 세상에 자기 짐을 지고 나오는데 그 짐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옛 선현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달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숲이나 나무 그늘에 들면 착해지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벽 속이나 아스팔트 위에서는 곧잘 하던 거짓말도 선하게 서 있는 나무 아래서는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의 틈바구니에서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일상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그 질서와 겸허와 미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가둔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무엇보다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각성 없이는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참다운 삶이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의미를 채우지 않으면 삶은 빈 껍질일 뿐입니다. 단순함은 우리 삶이 허식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는데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살다 보면 대개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차분해질수록 성찰하거나 요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전업주부나 사업체 사장이 되기를 원하든, 꿈을 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든, 운동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든,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든,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회의 문을 열어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치, 필요, 욕망에 따라 자신과 타인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소유보다는 존재를 우선하는 것, 피상적 관계보다 변치 않는 우정을 선호하는 것, 자신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왜 하는지 또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지 못한 채 습관에 젖어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는 누구도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생활 습관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의식하고 비판적 태도로 대하면 우리에게 맞는 습관, 도움이 되는 습관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득이 되지 않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습관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지 아니면 과감히 바꿔야 할지 자문해 볼 것을 권합니다. 비판적 시각을 갖고 안락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 보세요. 잘못된 습관을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대체함으로써 삶이 훨씬 간편해질 것입니다.